최은 최은주입니다. 제가 들꽃 향림교회 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는데요. 출석한 지 1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 4대째 모태 신앙인데 기존 보수적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문과 납득이 안 가는 일을 겪고 고민을 하다가 세길교회 등 여러 이곳저곳 교회를 다녀보면서 향림교회가 예수님처럼 사회적 약자들과 같이 하는 교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들꽃 향림교회와 가까워서 한번 와봤는데요. 좋은 뜻을 펼치는 교회가 따뜻하기까지 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가게 돼서 2년 정도 더 있다가 들꽃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왔을 때도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것으로 설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저를 잘 모르시니까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등등 제 인생을 좀 소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 인생을 다 담은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 여정을 나눠볼까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눌 건데요.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생 여정에서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는 역할극이 제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제 얘기 나누고 나서 성도분들하고 역할극을 간단히 좀 시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집단 활동으로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단 활동 하시다가 아니면 처음부터 좀 이건 좀 아니다 싶으시면 옆에서 쉬고 계셔도 되고요. 이따가 프로그램 할 때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 여정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끈끈한 가족의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10남매의 둘째로 태어나셨습니다. 한량이셨던 친할아버지의 낭비와 사치, 무책임함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어서 할머니의 삭바느질과 함께 아버지는 중학교 때부터 유리에 그림을 그리는 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자라나셨습니다. 엄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결혼 직후에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임신했을 때 일본에 징용이 돼서 끌려가시고 곧바로 해방이 되어 한국으로 들어오시던 그때 배가 침몰돼서 돌아가시게 돼서 저희 엄마는 평생 아버지 없이 결핍된 가정에서 유복녀로 자라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기독교 신자하셨는데요. 외할머니가 이모를 낳았을 때 어느 날부터 소아마비 증세가 생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모가 소아마비가 나았다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엄마는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주님께 외할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꿈에 외할아버지가 어항에서 허우적대는 걸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수십 년이 흘러서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일본에서 외할아버지를 싣고 오던 배가 침몰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사셨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면 항상 먼 곳을 쳐다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제 눈엔 할아버지가 계신 곳을 막연히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보였고 그 뒷모습이 외롭고 쓸쓸하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이를 통한 성공 경험을 통해서 엄마는 친아버지의 상실을 통한 정서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토대 위에 우리 삼형제를 낳으셨습니다. 부모님은 가족의 안전, 생계, 가족 간의 유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무의식적인 신념이 생기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 때 88 올림픽이 지나고 1990년대 초반 즈음부터 상계동 일대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학교들이 건축되었을 때 유리 사업과 건축 사업으로 여러 번 고배를 마시던 아버지가 학교 구내식당과 매점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규모가 큰 사업이어서 가족 모두가 그 사업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10년이 지나 제가 30대 즈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학교 구내식당을 급식화한다고 했고 급식 업체를 모집한다고 해서 법인체로 급식회사를 만들고 그 이후로 10여 년간 가족이 똘똘 뭉쳐 학교 급식 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 급식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화가 되어 사업체가 학교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도서관 구내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산도서관, 종로도서관, 고척도서관, 고덕도서관 등등의 구내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간을 가족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일도 생활도 공유하며 분리됨이 없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답답함도 많이 있었고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겪었고 정서적으로 부대끼면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많이 다투셨는데 그 이유는 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업을 잘하셔서 사업을 잘 벌이셨는데 근데 사람을 너무 잘 믿고 내부 관리를 잘 못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사춘기부터 급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비가 쪼들리는 것은 물론 아버지가 지방으로 도망가 숨어 계시기도 하고 집으로 학교로 빚쟁이들이 쫓아오기도 하고 전화가 오면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거짓말해야 되는 등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80년대 말부터 90년대 건축 경기가 좋아졌을 때 건축 붐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유리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비용을 돈으로 받지 못하고 공사를 했던 주택으로 받는 일이 있었고 건축 사업을 하실 때도 건물로 받는 일이 있어서 이사를 많이 다니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4학년을 새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때도 8학군으로 가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아버지 학구열에 전학을 해서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춘기 때 선생님들, 학교 친구와 교회 친구, 동네 친구가 계속 바뀌는 상황을 겪어서인지 학교 등 제가 속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힘겹다고 느꼈고 학업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아서 급기야 고등학교 때는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으로 생긴 아버지의 신념, 어머니, 친아버지의 상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애착, 부모님의 다툼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와 정서적인 불안정 등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돼야 된다는 내적 신념을 만들었던 것 같고 구내식당과 학교급식 사업이 수익이 많이 나서 사업체를 폐업하게 된 2011년 즈음까지 20, 30대 시절을 일에 몰입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을 다해 일에 몰입해서 살았지만 2011년 제 나이 40대 초반에 이게 많이 다른 문제네요. 눈물이 또 나네요. 급식업체는 큰 빚을 지며 폐업을 하게 되었고 집에는 쌀 한 톨도 남지 않아 당장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여기 감사해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쌀이 한 톨도 안 남았었어요. 급식 사업을 접기 직전에 시쳇말로 젊은 시절의 일로 다 갈아 넣은 시간이 지나고 우울증이 그러니까 급식 사업을 망하기 전부터 제가 예측을 했어요. 망할 것 같다 우리 집이. 너무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대책을 세우자고 얘기를 해도 의사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되게 순하시고 성실하고 그렇게 착한 분이신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찾아와서 제가 살 기력을 잃었었는데요. 너무 무기력해서 사업이 기울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매일 누워 지내다가 어떤 방도가 안 생기더라고요. 온누리교회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가족 간의 역기능 역동이 저를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족과 분리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탐색하고 삶을 통찰해보는 과정이 없이 1등을 향해 달려가고 문제와 정답만 있고 쌍방이 아닌 일방적이고 주입식 암기교육을 비롯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도 제게 큰 데미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너무 무기력해서 숨쉬는 것도 바로 일어나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어서 공동체에 의탁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여러 공동체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공동체를 찾아갔어요. 제가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 충북 보은 예수마을 공동체 등을 다녔는데 제가 그 나이 때 결혼을 안 한 싱글이어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유가 또 제한돼서 싫었고 등등의 이유로 공동체를 들어갈 수 없어서 다시 사회로 나와 영양사에서 한솔 기업의 주니어 플라톤 독서 토론 교사로 직업을 바꿔서 2년 정도를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업을 하러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빠르게 달리다가 크게 넘어져서 아스팔트에 입술이 갈리고 이가 부러지고 무릎이 골절되어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 다시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삶을 살게 되는 데엔 심리 상담이 큰 도움이 되었기에 독립을 했을 때 심리 상담 기법의 한 가지인 사이코드라마를 접하게 됐고 학교에도 가입하고 관련된 사이버 대학교도 입학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자전거 사고로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중에 엄마가 점심 뷔페 식당을 열게 되어 불편한 몸이었지만 식당을 따라 나가서 용돈을 벌면서 사이코드라마를 하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억눌렸던 정서와 욕구, 피해의식, 열등감 등 많은 이슈들을 내 소리로, 말로, 몸으로, 그림으로, 춤으로, 역할극으로 토해내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고 4학년 때부터 사춘기 시절 내내 삶에 대해 무수히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스스로 답을 하기 시작했고 오리무중이었던 삶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코드라마 디렉터 자격증도 취득해서 정신병원, 교도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의사소통과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경찰들이 인질범과 협상하는 역할극의 배우로서도 활동하면서 직업으로서도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 집단 상담을 할 수 없어 예술 치료 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대학원에 진학해 가족 상담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상담의 기본을 더 다지고 집단 상담이 아닌 상담센터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상담가가 되려고 학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졸업고사를 앞둔 대학원 수료생입니다. 사이코 드라마를 하면서 정신도 없이 20, 30대 시간을 살면서 묻어두었던 저의 작은 소원부터 하나씩 실현해 나가보자 했어요. 되게 유치한 거부터. 저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적어보았는데 그것의 기본은 파트너와 가정을 꾸리는 일이었습니다. 계속 가정 갖고만 부대끼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연애도 안 하고. 가정이 제게 경제적인 지원과 건강과 죽음, 고독사에 대한 대비 정서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신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40대 후반에 연애다운 연애를 했으나 제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했는데 그런 걸 안 주더라고요. 정서적인 안정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진하게 이제 처음으로 연애다운 연애를 했는데 헤어졌어요. 한 3년 연애하고. 한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됐고 결혼을 하더라도 주변에 건강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공유주택 관련한 SNS를 검색하다가 새로운 공동체를 접하게 됐습니다. 공유주택에 살면서 공동육아를 하고 100여 명이 서로 의지하고 사회 공헌도 하는 모범적인 공동체였지만 이곳도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의탁할 곳이 못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갱년기를 겪으면서 여기저기 몸도 쇠하여 가고 있고 5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에 싱글로 살면서 고독사와 경제적인 불안함, 정서적인 소통과 유대감의 부족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자신을 계속 돌아보며 어려서부터 해왔던 삶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고 새롭게 질문에 또 답하고 살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사이코 드라마를 하고 홀로 제 작업을 하면서 부모가, 사회가, 국가가, 역사가 저는 쓰라림과 동시에 제가 스스로 선택한 익숙함의 오류와 어리석음도 돌아보며 이 성경 본문에 험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또 야곱처럼 절지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릴 최소한의 기본권은 물론 제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현하며 삶의 아름다움이 실현되도록 교회 분들과 이웃들과 주변 분들과 나누며 같이 고민하며 싸우며 더불어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인생 여정에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7장을 썼는데 그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 읽었네요. 뭐 그런가요? 너 빨리 읽었나요? 아, 네. 음, 대충 아시겠죠? 대충 큰 줄거리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 싸움 하면서 힘들었다, 가족과 많이 애착돼서 살았다, 그래갖고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제가 사이코 드라마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숨통이 트였다. 근데 뭐 이 사이에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그랬던 것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버티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를 3학년 새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계속 적응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좀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우등상도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파라군으로 가서 강남을 갔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2 때 완전 이제 바닥을 찍고 자퇴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때 우울증을 정말 크게 겪었어요. 제가 막 맨날 철학책만 읽고 막 물리학 책도 읽고 책에서 이렇게 어떤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그리고 교회 그 전도사님한테도 가서 여쭤보고 또 엄마한테도 여쭤보고 공부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냐, 그리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공부해야지 막 이렇게 세뇌를 하면, 근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막 뒤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근데 뭐 그 책을 봐도 정답을 알 수가 없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확신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나중에는 야, 그딴 질문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 지금은 무조건 공부해, 지금은 그냥 공부만 해야 돼, 막 이렇게. 그래서 그냥 대학 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또 직장 생활하고 또 늙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사는 건 별것도 없고 뭐 어떤 해법도 없고 그냥 그 남들처럼 그냥 살면 되지, 무슨 그렇게 질문이 많니 너는. 제가 이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질문이 속에서 나오고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질문이 감당이 안 돼서 제가 그 머리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해결을 하지도 못했지만 해결하려고 선택했던 방법이 머리를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책 보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삶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또 그 몸으로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쌓였던 울분과 뭐 이런 것들을 사이코 드라마로 몸으로 이렇게 풀어내면서 그때부터 제가 좀 숨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막 그 권위자들 앞에 가면 목이 잠기고 막 이런 신체화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그 내적인 이제 정서가 풀어지면서 제 몸도 풀어지고, 이렇게 좀 어려운 어른들이 와도 제가 막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돼 있어서 이것이 이제 같이 돌아가는 것이지 따로따로 분리가.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계속 머리에 주입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 그게 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가부장적이어서 부모님도 저한테, 그러니까 따뜻한, 아버지는 되게 따뜻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좀 그 신경질적인 부분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착하고 선하신 분이었는데도 어른들 말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뭐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하면서도 그 제가 그 사이코 드라마를 많이 이제 접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드라마는 어쨌든 자기를 표현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때 저의 생각이나 뭐 소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탐색해 볼 수 있었고 표현해 볼 수 있었다면 그렇게 힘든 시간을 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좀 공간이 좀 필요해서 의자를 좀 이렇게 바깥으로 한 10분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길게는 안 하고.
저기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 아침부터 계속 앉아 계셔서 몸이 좀 찌뿌둥할 텐데 어깨를 좀 돌려볼게요. 네. 어깨를 돌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살짝 웃어주시고 두 분씩 마주보고 또 왼쪽 보면서 살짝 좀 웃어주시고 네 고개도 좀 돌려주시고 네 잘하고 계세요. 어깨도 좀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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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이제 고개도 좀 돌려주시고요. 네. 몸이 좀 풀어져야 되니까요. 네, 허리도 좀 돌려주시고. 네. 이제 뻣뻣하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시죠? 이제는 그 몸에서 약간 뭐 결리거나 불편한 곳이 있으면 마음껏 자유롭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기가 좀 불편한 곳? 네. 하트가 아파요? 부여 잡아야 되나요? 자, 이제는 여기 이 공간이 뭐 넓진 않지만 이게 좀 걸어 보실게요. 이렇게. 예, 여기 많이 왔던 공간이긴 하지만 항상 제자리에만 앉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한번 걸어 보실게요. 예. 뒤에 계신 분들은 앞에까지 한번 걸어 보시고 앞에 계셨던 분들은 뒤에까지 한번 걸어 보시고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번 걸어 보실게요. 네. 네. 이제는 지금보다 한 2배 빠르게 한번 걸어 보실게요. 2배 빠르게. 2배 빠르게. 예. 부딪히는 거 자연스럽게 피하시면서 걸어 보실게요. 예. 예. 제가 하려고 하는 거 벌써 하고 계세요. 뒤로도 한번 걸어 볼게요. 뒤로. 우리는 맨날 앞으로만 걸어요. 근데 뒤로도 한번 걸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맨날 A만 선택했는데 삶에는 B를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뒤로도 한번 걸어 보시고. 예. 다시 개처럼 옆으로도 한번 걸어 볼게요. 옆으로. 개처럼. 예. 개처럼. 예. 옆으로 한번 걸어 볼게요. 예. 네,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할 건데요. 5명 이상 손바닥을 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5명 이상. 네. 자, 걸으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하시네요. 되게 잘하시네요. 자, 이제는 지금 이제 손으로 맨날 입으로만 인사했잖아요. 지금 몸으로 인사하는 거거든요. 어깨를 부딪히면서 5명 이상. 아까 만났던 사람 말고 또 5명 이상 어깨를 부딪히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격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과격하신 분들. 자, 이제 발로 한번 인사해 볼게요. 발로 만나볼게요. 발로. 안녕하세요. 네, 발로.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적어도 15명 이상 만나셨죠? 오늘 이렇게 교회 오셔도 맨날 아는 사람하고만 인사하게 되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걸어 보실게요. 천천히. 네. 자, 걸으면서 이제는 천천히 걷는데 자기 발끝을 보면서 걸어 보실게요. 지금 이제 한 방향으로 걷고 계시는데 자유롭게 걸으셔도 됩니다.
예, 천천히 발끝을 보면서 걸어 보실게요. 여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발끝을 걸으면서 내가 살면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천천히 걸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급하게 또 빠르게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천천히 걸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잠깐 멈추시고 그 주변에 있는 분 아무나 두 분씩 짝을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짝을 두 분씩. 예, 예, 이쪽으로 뒤로 좀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조금씩 떨어져서, 예. 내가 언제 이렇게 천천히 걸었었나 두 분이 순서를 정해서 예, 한번 나눠 보실게요. 두 분이 언제 내가 이렇게 천천히 걸었었나 조금 전에 생각났던 것들 저랑 하세요. 예, 예. 저 그때 사업 망했을 때. 혹시 서서 얘기하시는 게 힘들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때 청주가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들은 거야. 너 누가 내 나를 알겠어? 그런 말로는 다 하지만 속을 누가 이제 스스로 이런. 그래서 밖에도 나가시고 그때 그러셨다고. 누구나 다 달라졌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일을 해 많이 누가 알아? 맞아요. 그때 저는 그렇다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옆에서 울지 말라고. 울면 울지 말라고. 강 떨어지듯이 줘야만 여기보다는 이게 주체성이 전혀 없으니까 요즘에 무슨 공부하고 있어 그거에 관련된 나 자신의
위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 너무 어려워 근데 인생이 철학적을 다 볼 수도 있고 배우고 제가 진행해야 돼가지고. 네, 얘기를 잘 나눠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슬슬, 예, 슬슬 정리를 좀 해주시고, 예. 어, 자,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마지막. 자, 이제 자리에 좀 앉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교회 왔을 때 항상 교회가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용한 교회가 아니네요. 오늘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건데요. 그 사이코 드라마는 사실 개인적인 드라마를 해요. 근데 이렇게 집단 상담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겁게 할 수도 있고 가볍게 할 수도 있어요. 공동체 에너지가 어떤지를 보고 이제 디렉터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제가 그렇게 무겁고 깊게는 하지 않았는데 나누시는 거 보니까 무거운 얘기도 하시고 깊은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이 엄청 성숙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기 삶을 잘 나누시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이제 주식님하고 나눠봤는데 그렇게 천천히 걸었던 시기가 저도 있었고 주식님도 있었거든요. 그때의 내 모습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과 되고 싶은 내 모습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자로 제 마음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그렇게 천천히 걸었던 시절에 완전히 엎어져 있었어요. 제 모습. 드라마는 그 드라마라는 이름에 맞게 눈에 보이게 이미지로 자기 그 내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현재도 그렇게 잘 앉아 있지는 않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을 때가 많아요. 막 활기차고 사람들 앞에 가면은 그런 모습 보이긴 하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을 때가 많아서 밥 먹고 누워서 TV 보고 또 나갔다 들어와서 또 누워 있고 그래요. 예, 겨우 일만 하고 그 코로나 이후로 별로 그렇게 일이 많이 안 들어와 가지고 조금 무기력한 상태로 좀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업돼서 좀 재밌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혹시 지금 워밍업도 좀 됐고 내 얘기도 해봤는데 그때 천천히 걸었을 때 내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과 앞으로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이거를 좀 표현해 볼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한 시간이 많으면 다 해보면 좋은데 한 두세 분만? 네, 주식님. 던지지만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해 보세요. 뭐 방향도 이쪽도 있을 수 있고 저쪽도 있을 수 있고 누가 좀 붙들어 달라고 했을 때 접어지는 의자 없나? 아, 바닥에 누워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그 몸이 안 좋았을 때는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이거 다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이미지 만들고 나서 현재 현재도 뭐
조금만 하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아. 아유, 네. 네. 여기서 한번 내 의자를 보시고요. 여기 멀리서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쯤 와가지고. 맞나요? 지금 네. 표현하신 게 맞은 것 같아요. 예. 설명 좀. 아 이거 네. 아이고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빼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돼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걸어 다니는 사람만 보면 다 행복하게 보이고 아 나도 저렇게 걸었으면 이제 그거가 어떻게 보면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을 그랬는데 그러다가 야금야금 막 이렇게 회복이 돼서 긴 시간인데 그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회복 중이에요. 거의 회복이 됐는데 뭐 이제 후유증이 좀 남아서 어떤 때는 좀 걷는데 걸을 때 막 좀 어지럽고 이래요. 근데 그거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걷는 건 이게 조금 어떤 때는 어렵긴 한데 이 달리거나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가거나 이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 뭐 자율신경계통이 서로 다르대요. 그래서 뭐 산에 가고 뭐 그다음에 달리고 이러면 지금도 달리기 제가 10km 정도는 그냥 해요. 그냥 운동 삼아서 하는데 근데 못 걷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때 사람들이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 어쨌든 일부가 조금 말을 잘 안 듣는구나. 뭐 같이 이러고 사는 거지 뭐고 이제. 그래서 지금 한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한 약간 이 정도 돼서 몸이 건강해야 뭐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정신도 좀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몸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뭐 아무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워 있을 때 제가 그 찬송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래갖고 찬송가도 그 당시에 좀 많이 모르는 것도 많이 듣고 했던 기억이 있고. 요즘에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이제 이 상태로 돼 있고 이제는 뭐 저도 여기 뭐 저보다 드신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은 정리를 해가는 내 자신을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그 신앙적인 면에서 아직도 조금 더 정리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요즘에 좀 공부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저번에 참 한문도 목사님 저기 특강한다고 해서 그냥 갔어요. 그냥 뭔 얘기 하나 갔더니 광미선님 왔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그걸 이제 다 마쳤는데 뭐 지금도 좀 너무 생소해서 완전히 다 이게 흡수는 안 되는데 그래도 새로운 세계를 좀 많이 접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모아서 이렇게 좀 안정된 위치로 이렇게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가 이제 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분만 하고 마쳐볼까요? 해보실 분 있으실까요? 아까 저를 지목할? 나만 나오고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박수. 천천히 나오실 거다가
아까 천천히 이렇게 걸을 때 생각났던 거가 네,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IMF 시절에 제가 되게 힘든 시기를 한번 겪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전 국민이 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저기 강북에 창동에 살다가 양재동으로 교회 바로 옆으로 이사 왔어요. 빌라로 이사 왔는데 융자를 받았는데 그 당시 수입이 융자를 충분히 감당할 정도였는데 IMF 터졌잖아요. 근데 수입이 반토막 나고 이자는 2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그 집을 전세를 놓고 양재역 쪽에 아주 허름한 반지하 정말 허름한 그쪽으로 이제 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내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과일 먹고 싶은데 과일을 못 사 먹을 정도로 그 당시 그런 시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재정적인 거는 그냥 뭐 한데 나이 부분에 있어서 건강 부분이 사실 여기는 안 돼. 얘도 약간 누워야 되는데 이제 요즘은 계속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저기 계속 아프고 안 먹던 약도 막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허리는 계속 요즘은 또 침 맞고 뭐 추나도 하고 네 막 그러고 있는데 고질적인 거여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인 제 몸 사이클은 이제 건강이 살짝 신경 쓰이고 염려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아이들이 다 또 성장해서 그런 것도 되게 감사하고 또 어머님에 대한 저희가 부양하면서 힘들었던 치매로 그 시간들도 다 지나면서 또 가끔 어머니 생각은 나지만 그런 시간이 앞으로는 좋은 일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꽃님들과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면서 쭉 가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잘 나눠주셨죠. 이렇게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용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더 마음이 열리고 하면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